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탈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낚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채비라든지 운용 방법 이런 것들이 장비라든지 릴, 낚싯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그헤드라든지 프리리그 이런 것들을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비거리 최강자 메탈지그 시간입니다. 루어 낚시에 있어서 이제 가장 강력한, 가장 멀리 칠 수 있는 최고의 비거리를 내는 게 바로 메탈지그인데요. 비거리가 좋은 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메탈, 그리고 스푼, 프리리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략. 근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가장 멀리 쉽게 멀리 날릴 수 있는 루어는 바로 메탈지그죠. 저도 지그헤드, 프리리그 이런 걸 많이 쓰지만 먼 거리를 공략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메탈지그를 저도 사용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메탈지그 낚시의 모든 것을 한번 총 정리해보고요.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탈지그는 선상에서 하는 메탈지그도 있지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워킹 낚시, 도복권 위주로 한번 설명해볼게요. 액션과 그리고 메탈지그, 다양한 메탈지그 종류, 그리고 훅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런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탈지그 먼저 장점과 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비거리입니다. 비거리. 압도적으로 많이 나가요. 다른 루어들에 비해서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압도적으로 멀리 날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실제로 거리를 한번 재본 적이 있는데요. 7피트짜리 로드에 30g짜리 메탈직을 달고 던졌을 때 무풍,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던졌을 때 실측해 보니까 86m까지 날아가요. 특히 이 베이트 릴, 베이트 장비를 쓴 장비에서 30g 정도의 메탈을 던지게 되면 이 루어가 착수하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에 루어가 착수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절대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멀리 날아가요. 지그헤드 예를 들어 30g짜리 거의 2분의 아니죠. 1온스 28g짜리 30g에 가까운 1온스짜리 지그헤드를 던진다 하더라도 비거리는 45m 또는 50m 정도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 이유는 루어의 저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메탈 지그는 루어가 굉장히 작으면서 공기 저항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무게 중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날아갈 때 진동이 없이 그냥 그대로 무게 중심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진동 없이 쭉 빨아 날아가죠. 그래서 굉장히 멀리 날아가요. 이제 갯바위뿐 아니고 이 모래사장이나 그런 백사장 같은 데서 하는 서프루어에서도 비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비가 간단하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채비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줄만 묶어주면 됩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반대급부에서 단점으로는 융통성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웜 낚시 같은 경우는 웜의 크기와 모양,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바꿔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연출할 수 있지만 아주 큰 변화가,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기에는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빠른 액션이 가능해요. 다른 루어에 비해서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부피가 작기 때문에 폴링 속도가 빠르죠. 그 바람에 빠른 액션이 가능한 겁니다. 다른 루어에 비해서. 또 반대급부로는 느린 액션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느린 어종, 그런 어종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낚시가 어렵죠. 왜냐하면 웜처럼 무한 스테이를 줬다가는 얘는 액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웜 낚시와 바닥 낚시가 어려운 그런 웜 낚시란다. 바닥 낚시가 어려운 단점이 있죠. 그리고 액션이 비교적 단조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움직여줘야 돼요. 메탈은. 자, 그 다음은 메탈지그 훅에 세팅하는 방법.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훅 세팅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리어 쪽에, 그러니까 꼬랑지 쪽에 산발이, 트래블 훅이라고 부르죠. 이런 바늘이 세팅되어 있는 이런 게 아주 일반적인 세팅 방법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헤드 쪽에 이렇게 외바늘을 이렇게 다는 경우도 있고요. 어시스트 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어시스트 훅을 두 개씩 이렇게 다는 경우도 있어요. 리어 쪽에다 달고, 어시스트 훅을 헤드 쪽에다 달고, 그 다음에 헤드 쪽에 어시스트 훅을 달았는데, 이 틴셀이라고 하는 반짝이처럼 붙여진 이 효과, 요거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면 프론트 세팅은 왜 앞쪽에, 헤드 쪽에 세팅을 하냐. 이건 바로 어시고종의 먹이 습성과 관련이 있어요. 먹이를 섭취하는 그 습성과 관련이 있어요. 어시고종은 원래 제대로 된 활성도에서 먹이를 섭취할 때 항상 머리부터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팅이 의미가 있는 거죠. 나름 일리가 있는 세팅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어 쪽에 단차는 왜 이렇게 작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헤드 쪽은 이렇게 단차가 깁니다. 어시스트 톡의 단차가. 근데 리어 쪽은 어시스트 톡을 단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아요. 단차가.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분 있을까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먹이를 섭취할 때 먹이를 잡아먹을 때 이 헤드부터 머리부터 잡아먹는다고 그랬죠. 머리 쪽은 굉장히 공격이 강하게 들어오고 이 리어 쪽 그러니까 테일 쪽 이쪽은 쇼파이터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차를 짧게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훅 세팅 방법은 무게중심에 따라서 훅을 세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무게중심이 아주 전체적으로 고르게 되어 있는 이런 메탈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어 쪽에 달아주시면 좋고요. 무게중심이 헤드 쪽에 쏠려있는 이런 메탈은 헤드 쪽에 달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헤드 쪽에 바늘을 2개 이상 다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는 2개의 바늘이 엉키는 경우도 제법 많고요. 훅셋 할 때 제대로 훅셋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2개를 달아버리면. 그만큼 힘이 분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헤드 쪽에 무게중심이 쏠렸을 때 이쪽에 달아주는 게 좋냐? 바로 폴링 때 액션이 헤드 쪽에 집중되면서 기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고기 입장에서는 이 헤드 쪽을 공격하기가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에 따라서 훅을 배분해서 세팅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논리와 경험에 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틴셀 효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보면 틴셀이 이렇게 붙어있는 훅도 있어요. 어시스트 훅 중에. 근데 이런 것들은 대형 어종을 상대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경험상 소형 어종, 볼락이라든지 뭐 정갱이, 고등어 이런 소형 어종에 아주 적합한 세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고기를 집어하는 효과가 있는데 대형 어종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몸통의 집어 효과를 보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거보다, 이 조그만 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형 어종을 노릴 때는 이런 세팅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탈 지그의 액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액션은 역시 폴링입니다. 예전에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프리리그라든지 지그헤드 다 마찬가지로 폴링이 가장 중요한 액션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메탈 지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메탈 지그는 지그헤드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게 폴링은 폴링인데 텐션 폴링 위주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폴링, 뒤에 여윳줄을 완전히 풀어제친 상태에서 폴링을 시키는 것보다는 텐션을 내가 잡아주면서 폴링을 시켜주는 게 워킹 낚시에 좀 유리해요. 그 이유는 메탈 지그는 이 바닥에 닿게 운용을 하면 안 됩니다. 메탈 지그는 본인이 수심층을 계산해서 감으로 즉 내가 어느 정도 수심층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본인이 알고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메탈 지그는 훅이 보통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닿는 순간 밑걸림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탈 지그 자체도 밑걸림이 있지만 훅이 굉장히 잘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운영 방법이에요. 그래서 텐션 폴링을 시키다가 만약에 바닥에 닿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바로 띄워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폴링은 굉장히 위험한 운영 방법이고요. 텐션 폴링으로 바닥을 많이 찍는다면 그렇게 빨리 대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텐션 폴링이 들어왔을 때 입질이 들어오면 바로 훅셋을 쳐줘야 돼요. 웜 낚시하고 다르게 얘는 스테이를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드베이트류는 입질이 들어왔을 때 물고기가 이물감을 바로 느끼기 때문에 입질이 들어온 순간 바로 훅셋을 쳐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링이 빠르고 빠른 훅셋이 필요하기 때문에 텐션 폴링을 추천드리고요. 운영은 여기가 지금 사람이 서 있는 육지 쪽이란 말이죠. 여기 바다 쪽이고. 그러면 수심이 이쪽으로 갈수록 얕아지기 때문에 던진 다음에 빠르게 저킹, 폴링 이걸 위주로 얕아지는 수심을 고려해가면서 이렇게 훑어주는 게 좋습니다. 리트리버보다 역시 이렇게 훑어주는 게 좋죠. 메탈 지그에 적합한 어종은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회유성 어종이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빠른 액션 위주로 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캐스팅 메탈 지그의 종류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기본형과 슬림형, 슬로우 지그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폴링의 속도입니다. 이 슬로우 지그는 폴링 속도가 굉장히 느리도록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락피쉬 계열도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슬로우 지그입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센터형과 프론트형, 리어형이 있는데 말 그대로 센터형은 무게중심이 골고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골고루 돼 있어요. 그래서 폴링이 가장 느리고요. 프론트형은 낚싯대를 어떻게 흔들어주냐에 따라서 리드미컬한 액션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다만 던질 때 좀 불안정하겠죠.
헤드 쪽에 무게중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리어형은 반대로 리어 쪽에 무게중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던질 때 굉장히 편안하고 비거리도 더 멀리 나가지만 폴링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